잠실르엘, 당첨만 되면 10억 로또라고 불립니다. 매월 250만 명이 오가는 잠실역, 30억까지 오른 장미아파트, 30억을 넘긴 파크리오가 이 지역의 탄탄한 실거주 수요를 증명하죠. 오늘은 임장 영상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잠실르엘이 진짜 로또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집값 그래프가 아니라 잠실의 수요가 왜 이렇게 폭발하는지, 그리고 지금의 경제 상황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잠실역을 나와 단 1, 2분, 서울 최정점 입지에 드디어 새 아파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잠실르엘입니다. 단순히 한 단지의 청약이 아니라 서울 집값 전체를 흔드는 신호탄으로 불리는 곳이죠. 롯데월드타워가 바로 옆에서 상권을 품어주고 방이동 먹자골목과 석촌호수가 마치 단지 한 편의시설처럼 펼쳐집니다. 게다가 2호선과 8호선이 만나는 잠실역, 따로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역세권이죠.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수요가 몰리는 자리임을 단번에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입지를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조합 내 갈등과 소송, 시공사 분쟁까지 이 아파트가 오늘에 오기까지는 크고 작은 파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한 뒷얘기가 아니라 청약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리스크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지연되면 일반 분양자도 입주 지연이라는 추가 부담을 함께 떠안게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2017년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일부 조합원이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내면서 서울 고등법원 판결까지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파로 조합은 한때 시공사를 HDC 현산으로 바꿨다가 대법원 상고와 재입차를 거쳐 결국 롯데건설로 되돌아왔죠. 이 과정에서 4, 5년의 시간이 흘렀고 조합원들 사이의 파벌 갈등은 금융 비용과 공사비 부담을 끝없이 키워왔습니다. 여기에 조합 집행부 교체도 잇따랐습니다. 2010년에는 서울시 요구사항을 독단적으로 수용했다는 이유로 조합장이 교체됐고 2015년에는 설계 변경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해임총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5년 7월 현 조합장 해임안이 상정되면서 만약 집행부가 공백이 생기면 준공과 입주가 6개월 이상 늦춰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비용입니다. 2013년부터 이어진 자재비 상승, 그리고 커뮤니티 고급화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 40% 이상 증액이 거론되기도 했죠. 결국 이는 입주 직전 추가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일반 분양자도 입주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는 많습니다. 조합 내분과 시공사 갈등 때문에 준공이 수년째 늦어지는 단지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단지 청약에선 반드시 조합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 하나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잠실 한복판 20억 원 미만의 신축 아파트, 앞으로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청약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실은 왜 이렇게 20억이 넘어도 로또라는 말이 붙을 만큼 평가받는 걸까요? 이번에는 실제 살아본다는 관점에서 잠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실역은 늘 북적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한 지역의 역이 아니라 수도권 동쪽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이죠. 특히 2호선 잠실역은 2015년 7월 한 달 동안 승차 인원만 250만 명, 2호선 전체에서 강남역 다음으로 많은 규모였습니다. 안 그래도 혼잡한 2호선에서 잠실은 그 중에서도 최상위권 수요를 자랑합니다. 출근 시간 버스들이 줄줄이 잠실역으로 들어오고 수백 명이 몰려 지하철로 갈아타는 모습은 일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출근길 승객들의 행선지는 강남, 삼성, 역삼, 설릉, 도어투도어 20분이면 강남 핵심 업무지구에 도착합니다. 즉 잠실은 강남으로 가는 거대한 관문이자 동시에 자체적으로도 일자리가 넘치는 직주 근접형 거점이라는 겁니다. 도로교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잠실 일대는 차 막히는 동네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구조가 다릅니다. 잠실은 강남과 강북, 동부와 서부를 잇는 네트워크의 교차점입니다. 북쪽으로는 잠실대교를 넘어 강변북로와 바로 연결되고 잠실대교 남단에서는 올림픽대로와 연결되어 성남 하남 방면으로 이어집니다. 서쪽으로는 강남 도심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고 남쪽으로는 송파대로를 따라 위례 성남으로 빠져나갑니다. 덕분에 교통량은 많지만 차로의 폭과 진출입로 수가 넓게 확보되어 있어 대규모 교통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 러시아워에는 정체가 발생하지만 잠실에서 강남역까지는 차량으로 15분 내외, 올림픽대로를 타면 여의도까지도 25분 내외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서울시 교통데이터에 따르면 잠실역 일대는 출퇴근 시간에 강남대로 구간보다 오히려 빠른 편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또한 앞으로는 도로 인프라 개선 계획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탄천과 잠실 구간의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고 한강변을 공원화하는 방향을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이 현실화되면 지상교통 흐름은 한층 개선될 전망이죠. 즉 잠실은 교통지옥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도로망의 선택지가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 우회가 가능한 입체적 교통허브라는 점에서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출퇴근길만 좋은 게 아닙니다. 잠실이 서울에서 오랫동안 주거지의 우선순위를 꼽혀온 또 다른 이유, 바로 학군과 교육 인프라입니다. 잠실은 오래전부터 송파 학군의 중심으로 꼽혀왔는데요. 특히 잠실중학교는 특목고 진학률 26%, 전국 39위에 오를 만큼 성과가 뚜렷한 학교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단순한 아파트의 가치 이상으로 학군이 담보하는 미래 가치가 큰 지역인 겁니다. 물론 한
한계도 있습니다. 인근에 바로 붙어있는 특목고가 없다는 점은 분명 아쉽습니다. 또 학구도상 배정되는 잠실고등학교 역시 일반고로서 4년제 진학률은 준수하지만 강남권 최상위 학군지에 비해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잠실 자체가 워낙 교육열이 높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이 유지되는 곳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편의시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걸어서 석촌호수, 바로 앞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그리고 종합운동장까지 원스톱 생활권이 가능한 곳이 잠실입니다. 특히 앞으로 잠실 종합운동장은 국제 마이스 복합지구로 개발돼 컨벤션 센터와 공연장이 들어설 예정이라 이미 충분한 생활 인프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잠실은 너무 번화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말이면 롯데월드타워와 석촌호수에 몰려든 관광객으로 혼잡이 심하고 야구나 콘서트가 있는 날은 교통이 사실상 마비되기도 합니다. 차량 소음, 생활 소음은 도심 한복판에 있다는 대가로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실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모든 생활이 완결되는 도시 안의 도시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20억이 넘어도 살만하다는 것이 아닌 로또라고 불릴 수 있는 진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실은 이미 서울에서 살기 좋은 환경으로 손꼽히며 꾸준히 가치를 쌓아온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30억에 달하는 가격이 앞으로도 유지되고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먼저 잠실레일의 바로 북서쪽 오래된 잠실 장미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외관은 1970년대식 낡은 판상형 아파트 그대로이고 지하 주차장이 없어 빼곡하게 들어선 지상 주차장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풍경이죠. 이 장미아파트의 30평대 시세는 이미 30억 원에 달하지만 627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 이후 거래가 사실상 끊긴 상태입니다. 즉 이 가격은 실거주 수요라기보다 재건축 기대감에 기댄 투자 성격이 강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잠실 최대 규모 단지 중 하나인 파크리오를 보면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2008년에 입주한 6,800여 세대의 메가 단지로 최근 30평대가 30억 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627 대책 이후에도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의 가격은 투자보다 실제로 살고 싶은 수요가 지탱하고 있는 가격이라는 것이죠. 결국 잠실 집값을 받쳐주는 힘은 단순한 투자 기대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에 대한 투자 수요와 동시에 끊임없이 유입되는 실거주 수요가 함께 맞물려 작동하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 가격이 거품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PIR을 살펴보면 서울 핵심 지역 주택은 중산층 입장에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버린 게 사실이죠. 물가 상승과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주택 구입 부담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2021년 이후 집값은 꾸준히 상승했는데 오히려 PIR 지수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포르투갈은 10년간 PIR이 46%나 올랐고 미국과 캐나다도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한국은 21% 하락했습니다. 즉 지난 10년간 집값이 급격하게 오른 것 같지만 가구 소득이 더 빠르게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상위 10% 계층을 보면 분명합니다. 2013년 기준 이들의 평균 소득은 연 2억 3천만 원, 실제 거래하는 아파트 평균 가격은 12억 5천만 원 수준이었고 PIR은 5.3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잠실의 30억 아파트도 이들이 실제로 매입하는 기준에서는 해외 대도시의 고급 주택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물론 집값은 단순히 PIR 지수 하나만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경제적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하나만으로 시장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잠실의 집값은 단순한 거품이라기보다는 희소한 입지와 탄탄한 수요가 만든 구조적 현상과 함께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늘어난 가구 소득과 인플레이션 같은 경제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을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잠실역으로 몰려드는 직장인들, 석촌호수를 산책하는 주민들, 학군을 따라 들어오는 가족들의 모습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낡은 장미아파트의 30억, 파크리오에서 이어지는 30억 신고가 거래, 그리고 잠실 르엘의 10억 로또 이슈까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데이터를 하나하나 확인해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잠실의 집값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와 끊임없이 유입되는 실거주 수요가 맞물려 만들어낸 구조적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실 르엘은 단순한 청약 단지가 아니라 앞으로 서울 집값을 가늠하게 해줄 중요한 신호입니다. 실제로 이 가격에 거래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 현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부동산 시장을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